본 방송은 10월 11일 토요일에 녹음됐습니다.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수다, 야자수 663화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호스트를 맡은 한수경입니다. 어느덧 KBO도 포스트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방송은 가을 야구가 시작되고 나서는 첫 방송인데요. 오늘은 전희재 PD님, 민경훈 씨, 조건희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추석으로 인해 한 주 쉬어가면서 그동안 야구 얘기를 전해드리지 못했는데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무엇보다 KBO가 포스트 시즌에 돌입했다는 점이 가장 클 것 같은데 오늘은 무슨 얘기 나눠볼까요, 피디님? 네, 저희가 추석 연휴 때문에 조금 뒤늦게 포스트 시즌 프리뷰를 하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네. 이미 준 플레이오프가 현재 녹음일 기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오늘이 지금 2차전 시작하기 직전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가을 야구에 진출했던 팀들에 대해서 시즌 리뷰도 같이 진행해보는 형식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방송을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SSG 같은 경우에는 좀 스포지만 2부에서 저희가 따로 아예 좀 떼놓고 얘기를 할 예정이니까 SSG에 대한 좀 세부적인 이야기는 다음 편을 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즌 막판까지 사실 KBO가 순위 싸움이 정말 치열했잖아요. 5위 싸움도 그렇고 1위 싸움도 그렇고 타이브레이커가 나오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순위가 확정이 되었고 그 와중 뭐 흥미로웠던 NC 다이노스의 막판 스파트라든지 아니면 뭐 LG 하나의 뭐 우승 경제 결과까지 저희가 이렇게 한번 쭉 돌아보면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페넌트 레이스에서 끝까지 순위가 정해지지 않았던 두 팀이 바로 NC와 KT였죠. 그러면 저희는 그 중에서 끝까지 순위 싸움 했고 또 모두가 예상하진 못했지만 가을 야구에 승선했던 NC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C의 막판 스퍼트 또 감동 실화 좀 어떻게 보셨나요? 네, 분명 NC가 9월 초까지만 해도 이제 8위까지 떨어지기도 했었고, 그죠. 한때 가을 야구 진출 확률이 3.5%로 나왔을 정도로 사실상 거의 희망이 보이지 않았던 NC였단 말이에요. 오히려 9월 초까지만 해도 사실 KT가 5위였던 KT가 좀 걱정해야 되는 부분은 롯데가 다시 반등을 하지 않나. 약간 이 부분을 차라리 걱정을 했으면 했지. NC가 이렇게 치고 올라올 줄 저도 정말 몰랐습니다. KT 팬 입장에서. 그래서 좀 되게 대단한 시즌 막판 스퍼트를 보여준 것 같고. 근데 애당초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두산 베어스라든지 아니면 뭐 키움 히어로즈라든지 이렇게 하위권 팀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그 간극이 사실상 크게 벌어지지 않은 그런 시즌이었기 때문에 뭐 NC 같은 경우에 정말 뜬금없이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시즌 중반에 하긴 했었어요. 근데 그건 이제 어디까지나 시즌 중반에서의 시선이었고 사실 NC를 시즌 시작 전에 5강권 예측에 놓는 전문가나 매체는 기억상으로 거의 없었던 것도 사실이죠. 그죠. 아예 없었죠. 작년에 NC가 그러니까 이사 시즌 작년 NC가 이제 9위를 했잖아요. 네. 9위도 뭐 약간 뭐 간당간당한 9위가 아니라 넉넉하게 9위를 했어요. 안 좋은 쪽으로. 네, 안 좋은 쪽으로. 그렇죠. 거의 뭐 10등 당시 키움이랑도 게임 차도 거의 안 났고. 그러니까 뭐 당연히 예측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저희 요즘에 잊을만 하면은 파묘되는 그 시즌 전 전문가들의 그 5강 예측표 네. 다들 한 번씩 이제 야구 팬분들이랑 보셨을 것 같은데 한 20분 정도 계셨는데 그 중에서 NC 뽑으신 그 전문가분은 딱 한 분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한 분이랑은 사실상 그냥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뭐 무방할 수준이죠. 그리고 뭐 사실 일반적인 지금 저희 방송 청취하시는 야구 팬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네, 심지어 NC 팬분들조차도. 이게 왜냐면 일단 뭐 작년에 9위한 거 제쳐주더라도 그럼 거기에 뭐 전력 보강이 있었냐라고 하면 전혀 아니거든요, 사실. 안 그래도 빈약한 투수진에
유일한 이제 그 작년 시즌 정규 이닝 달성자인 이제 카이라트가 빠졌잖아요. 그렇죠. 이제 MLB로 복귀를 하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2, 3 시즌에는 패디 그리고 2, 4 시즌에는 이제 카이라트라는 이제 완벽한 그 1선발이 있는데 그 둘이 빠지니까 과연 2, 5 시즌에도 패디 3가 나올 수 있을까를 기대하기는 사실 좀 어려웠죠. 아무래도 그 앞선 두 투수가 워낙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으니까요. 그렇죠. 이제 거기에 이제 뭐 별다른 보강을 기대하기엔 또 모그룹이 사정이 그닥 좋지가 않죠. 많이 좋지 않죠, 사실. 거기에 이제 FA 대상자를 다 잡았다는 거는 뭐 다행이긴 했어요. 임정우랑 이용찬이랑 또 누구 있죠? 김성욱. 네, 그렇죠? 김성욱 이제 올해 정도. 트레이드가 네. 됐지만 뭐 잔류를 시키긴 했지만 뭐 그 새 FA 대상자가 받은 연봉만 보더라도 아실 수 있다시피 그게 기대치가 높은 선수들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사실 누가 이거를 5강에 예측을 했겠냐. 하면 뭐 다시 그때로 돌아가도 그 전문가들의 예측이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사실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건 거의 기적 같은 일이었으니까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올해 초반에 있었죠. 창원 NC파크에서의 그 불미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안타까운 사고였죠. 그걸로 인해서 이제 한동안 홈 경기를 쭉 치르지 못했었잖아요, NC가. 네.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원정 뭐 20몇 년 전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덩달아 순위도 좀 치고 올라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사실 그 기간에도 어떻게든 5할에 좀 사수하려는 그런 좀 팀적으로 그런 무브가 좀 있었는데 어쨌든 5할을 계속 사수를 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나중에 남은 9월 일정이 어떻게 보니 또 이제 홈 경기가 엄청나게 많이 몰려 있었죠. 창원에서 상당히 많은 승리를 거머쥐면서 결국 막판 역전에 성공을 할 수 있었던 좀 어떻게 보면 뭐 어려운 상황에서 좀 위기를 잘 헤쳐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팀 입장에서 보면은 또 이제 선수 개개인으로 넘어가서 얘기를 해보면 좀 이 선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김주원 선수. 네. 네, 김주원의 후반기 버닝이 또 팀의 상승세와 맞물려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작년에는 사실 그러지 못했거든요.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김주원 선수가 전반기에 좀 극심하게 부진했고 그죠. 후반기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페이스를 보여주면서 이제 골든글러브 3인 후보 안에도 이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올 후반기에는 이 팀의 상승세와도 좀 잘 맞물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주원이 이제 리드오프 쇼스탑으로 쭉 출전을 하면서 후반기 타율 3할 3푼 3리에 OPS가 .993 홈런도 10개 놓쳤어요. 거기에 팀 내 장타도 이제 데이비슨과 함께 공동 1위예요. 데이비슨이 홈런 20개를 때려냈다는 거를 감안을 했을 때 되게 고무적인 지표죠. 그래서 항상 전반기에 타격 페이스가 아쉬웠던 김주원인데 뭐 이 정도면 뭐 메이저리그로 치면 시애틀 메리너스의 훌리오 로드리게스가 좀 생각나는 그런 전후반기 갭 차이인 것 같은데 또 이제 김주원 선수 하면 또 넓은 수비 범위를 자랑하는 선수잖아요. 올해 수비에서는 근데 사실 좀 아쉬운 말이 많았었어요. 쉬운 타구에서 그런 놓치는 실책들이 좀 잦았었어가지고 그래도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넓은 수비 범위에 난이도 높은 타구 처리를 리그에서 가장 잘하는 숏이다라고 평가를 받다 보니 많은 하이라이트 필름을 또 올해 생산해내기도 했었죠. 맞아요. 사실 김지원뿐만 아니라 그냥 그 연승할 때 당시에는 그냥 NC의 전체적인 타선 구성이 우르크 그래도 100은 쳐줄 정도의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좀 타순이기 때문에 좀 쉬어갈 타선이 없는 느낌? 그리고 이제 트레이드를 통해서 확실히 이제 NC가 이제 젊은 야수들은 많지만 그리고 또 타격 쪽에서도 또 엄청난 재능을 보이는 선수가 없어서 조금 아쉬운 면도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그나마 최원준과 이호성으로 메꿈으로써 그 이제 연승 흐름에 탑승하는데 더 좀 수월했던 것 같아요. 최원준은 진짜 몇몇 구간에서만 좀 번뜩이는 그런 타격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사실 기대치에 그리 부합한 시즌은 아니었죠. 아무래도 FA를 앞두고 있는 시즌이었다 보니까 또 본인은 이제 기아에서 NC로 트레이드 된 만큼 동기부여도 확실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상적인 타격은 아니었고 오히려 이우성이 그래도 뭐 확 튀는 성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팀에서 한 6번 타자로 정도는 충분히 맡아줄 만한 그런 괜찮은 타격을 했기 때문에 또 말씀해주신 대로 아까 그 언급하신 그 트레이드가 좀 팀의 보탬이 어느 정도는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선발 쪽에서 사실 이제 라일리 같은 경우에 좀 잘 해줬죠. 그리고 또 거의 마지막에 합류해서 세 경기를 선발 등판했던 이 구창모 선수 사이버 투수였는데 드디어 이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구창모를 제외하면 팀에서 믿을 만한 선발이 좀 전무했습니다. 사실 구창모도
장기 부상 복귀였다 보니까 긴 이닝을 소화해준 것도 아니고 라일리 또한 긴 이닝을 끌어가는 그런 유형의 선발 투수는 아니다 보니까 이 NC의 후반기 투수진의 알파이자 오메가는 그냥 이 팀의 불펜 뎁스였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건도 후반기에 그닥 좋지는 않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록 마무리였던 이 류진욱이 아주 좋은 시즌을 보내다가 안타깝게 팔꿈치 통증으로 시즌을 좀 조기 마감을 하긴 했는데 9월 이전까지 이 류진욱이 없었다면 정말 가을 야구 경쟁조차 하기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류진욱 부상 후에 좀 적절하게 이제 클로저 공백을 배워준 김진호라든지 애니콜로 이제 나왔던 전삼인이라든지 김영규라든지 이런 선수들의 맹활약도 전부 다 후반기에 대단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특히 전삼인의 9월이 정말 대단했던 것 같아요. 한 달 동안인데도 17게임에 나와서 20이닝을 던진 거니까 이게 또 보면은 이제 한 이닝씩만 막는 것도 아니고 이제 선발이 일찍 무너지면은 또 3이닝씩 책임져 주기도 네. 하고 그 와중에 이제 20이닝 4실점, 휘브는 0.84로 하이 레버리지 상황이든 이닝을 먹어줘야 하는 상황이든 되게 물불 안 가리고 NC가 필요할 때 그 역할을 좀 톡톡히 해줬던 것 같아요. 전사빈 같은 경우에는 그 지난 한 두세 달 전에 했던 것 같은데 KBO 연건 불펜 얘기하는 방송에서 제가 좀 앞으로 좀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사실 그때는 페이스가 되게 안 좋았었거든요. 전반기 끝날 때쯤이었나? 아마 맞아요. 그랬을 그때 거예요. 좀 안 좋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 후반기에 갑자기 또 9위가 회복이 돼서 막 투심러인데도 불구하고 150 찍고 하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선수가 좀 이런 말 하면 좀 그럴 수도 있는데 굴려져야 잘하나 좀 오랫동안 던져야 잘 그렇게 폼이 올라오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경기에 출장했음에도 불구하고 9위를 잃지 않고 끝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신기해요. 이거 전삼인 선수가 출장 경기 수도만 치면 그 9원이닝 이번 리그 전체 1위거든요. 네, 맞습니다. 게다가 이제 파이어볼로 유형이고 우한 파이어볼로 유형이고 그러니까 평균 구속이 149 이 정도니까 KB로 치면 파이어볼로가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굴렸으면은 후반기에 좀 지칠 법도 한데 게다가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전반기에 NC가 계속 원정 20몇 년 전 다니고 하면서 확실히 체력적으로 타 팀에 비해서 좀 빨리 꺼질 만한 그런 요소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9위나 구속이 떨어지지도 않았고 오히려 제구가 안정되니까 후반기에 그 많은 구원 이닝을 소화하면서 오히려 후반기에 대반등이 일어났다는 게 그냥 신기하다? 라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정상적으로 하면 좀 붙이면 격과가 좀 퍼져야 정상인데 이 정도 이닝이면. 네. 그래서 참 신기했습니다. 전삼인 선수 보면서. 그리고 사실 이 가장 중요했던 경기가 뭐였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9월 30일 KT전이었거든요. 네. 그렇죠. 이게 마지막 몇 경기 안 남았을 때 하필 이제 5등 KT와의 딱 한 경기 남은 그 상황이었었다 보니까 또 이제 NC 입장에서 홈에서 하기도 하고 근데 이 경기를 지면 사실상 NC가 가을 야구 진출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KT 팬이니까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아쉬웠지만 그냥 헤이스스 고영표 난타 당했으면 져야죠. 네. 이게 NC와 KT의 그 타선 탤런트 총합에서의 차이가 좀 분명히 드러나는 경기가 아니었나 싶고 그래서 NC 같은 경우에 9월 21일부터 마지막 10월 4일 SSG와의 최종전까지도 이제 물론 네. 좀 라인업을 좀 대충 내긴 했지만 네. 그 최종전까지도 승리를 하면서 9연승으로 가을 야구 진출 마지막 경기에서 이제 확정을 하게 되었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막판 드라마를 써냈고 NC의 이 포기하지 않는 집념에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시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 모그룹 이슈, 구장 문제, 응원단 바꾼 것도 사실 NC 팬덤 내에서는 상당히 이제 논란이 컸고 그랬었죠. 거기에 지자체랑 마찰도 있고 지금 이건 현재 진행형이고 네. 온갖 어려움, 요즘 시체말로 억가라고 하죠. 온갖 억가를 다 당한 시즌인데도 후반기 대반격으로 어쨌든 5강 막차를 탔어요. 저는 그냥 대단하다란 말밖에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냥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을 해냈고
이게 9연승인데 거기 이제 와일드카드 1차전도 이겼으니까 사실상 10연승이거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했고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유종의 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유종의 미를 너무 잘 거둔 것 같아요, NC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때는 이제 이호준 감독의 그 기용 가지고도 한때는 좀 말이 많이 나왔는데 후반기에 이렇게 시즌을 잘 끝내다 보니까 물론 이제 최종 순위는 5위였더라도 NC 팬분들도 이 정도면 만족을 하시고 내년 시즌을 좀 기대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NC가 전반적으로 좀 한 시즌을 치른 걸 생각을 해보면 뭐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감독의 기용도 마찬가지고 좀 되게 잘 쥐어짜내면서 어떻게든 간절하게 야구를 한 것 같아요. 이런 말 되게 싫어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제가 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실제로 가장 열심히 뛰고 실제로 이제 도루에서도 뭐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은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네. 누구한테 배웠는지 정말 모르겠지만 알 것 같죠. 네, 정말 열심히 뛰는 선수들 많았고 불펜들도 그 과부하 충분히 올만한데도 불구하고 정말 열심히 잘 막아줬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막판에는 부상 투혼도 있었고 선수들이. 선수들이. 네. 네. 이렇게 오늘 언급은 안 하겠지만은 이제 그 강하나 끼고 옆에 있는 팀이랑 후반기가 너무 대비가 되니까 오히려 그런 점도 좀 더 빛나지 않았을까. 완전히 그 골든 크로스. 물론 이제 NC 입장에서는 골든 크로스고 그 저기 반대편에 있는 팀한테 이제 데드 크로스가 될 텐데. 네. 오히려 이제 어쨌든 두 팀은 뭐 라이벌이잖아요. 네. 어쨌든 라이벌이니까 그 라이벌이 너무 극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NC가 좀 더 빛이 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맞습니다. 올 시즌 정말 뭐 사고 이슈도 있었고 사실 찾아보니까 그래서 홈에서 한 경기가 평년보다 한 10경기 정도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었으면 사실상 5위 그 이상의 순위도 좀 바라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경기력이었는데 그런 점에서 참 아쉬우면서도 끝까지 해준 선수들 덕분에 참 팬들은 즐거운 한 해를 보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렇게 NC 총평은 마무리해보는 걸로 하고 저희가 NC 얘기를 했다면 정규 시즌을 4위로 마감한 삼성에 대한 얘기를 또 해봐야겠죠. 삼성이 그래도 나름 마지막까지 SSG랑 3위 싸움을 하다가 SSG가 3위를 확정지으면서 4위가 됐습니다. 삼성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삼성 같은 경우에는 8월 22일까지 8위 자리에 머무르면서 설마 했거든요. 저는 근데 저는 딱히 걱정 안 하긴 했는데 결국 올라올 팀 적당히 올라왔다라고 맞죠. 생각이 들고 애초에 이 팀 타선의 기본 체급 자체가 그래도 다른 중위권 팀들에 비해서는 가장 높잖아요. 가장 높다고 생각을 맞아요. 했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타선의 힘으로 쭉쭉 올라가더라 싶었고 불펜이 항상 문제였어요. 이 팀은 전반기 때도 네. 어떻게든 선발 로테이션은 돌아가는데 불펜이 이게 김재훈 선수가 클로저 자리에서 전혀 제 몫을 해주지 못하고 그 외에 뭐 세던맨 자리에서도 있는 선수들이 뭐 그나마 잠깐의 이호성을 제외한다면 전부 다 좀 초반에 부진한 페이스를 보였기 때문에 그죠. 불펜에서 정말 힘들어하는 경기가 많고 실제로 그 결과가 안 좋은 승률에도 영향을 좀 많이 끼치게 되었었는데요. 근데 결국에 후반기 들어서 좀 불펜이 정상화되다 보니까 올라올 팀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지훈 선수의 그 부활이 가장 그 중에서 좀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클로저 자리를 지금 당장 맡아줘야 될 선수는 뭐 아무래도 뭐 여러 견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김지훈 선수가 그 돈 받으면 해야 되거든요. 그 돈 받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 부활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믿기지는 않아요. 어쨌든 9위가 그 전성기 시절 비해서 페스티벌 9위가 많이 내려온 것도 사실이고 그에 따라서 이제 삼진 잡는 능력 자체도 좀 전성기 때보다는 많이 내려온 게 사실이잖아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뭐 완전한 부활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클로저면 그 결과로서 증명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어쨌든 막았으면 됐죠. 네. 그리고 양창섭 선수가 이제 후반기에 불펜에서 좀 벌크라이 롤로 합류를 하다가 뭐 또 갑자기 하이레버리지 상황에서 등판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기용이 되면서 후반기에 불펜 등판 시 ERA가 0.37이었습니다. 말이 안 되죠. 거의 1시점밖에 하지 않았는데 뭐 어쨌든 굉장히 잘해줬고 좌완에서는 이제 배찬승과 이제 이승민 선수 이 두 선수가 너무나도 올 시즌 전반적으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특히 배찬승 같은 경우에는 뭐 올해 이제 19홀드로 성공적인 데뷔 시즌을 보냈고 이승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직 좀 평균 이하지만 구속과 이제 구속이 좀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그래도 평균 이하지만 이 구종 활용 면에서 좀 크게 올해 스텝업을 하면서 어느 정도는 삼진을 잡는 불펜이 되었다. 그래서
불펜에 좀 많이 이제 도움이 됐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시즌 앞서서 삼성 5강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고 예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작년 2위를 저는 사실 순수 체급 내진 실력으로 이뤘다고 보지 않았었어요. 약간 작년에는 좀 LG 같은 경우에는 좀 억가가 좀 있었고, 그러니까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여기까지 간다고 싶었었어요, 사실. 삼성의 체급을 봤을 때. 그래서 사실 시즌 내내 이제 작년만 못한 승률을 쭉 보였잖아요. 이제 여름 끝물까지도. 여름성이라는 것도 사실은 뭐 올해는 그닥 그렇게 유의미한 단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쵸. 여름성이었으면 8월에 확 치고 올라갔었어야지. 근데 그것도 아니었고. 그런데 왜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사위를 했냐라고 보면 저는 삼성이 버텼다고 생각을 해요. 막 아까 얘기했던 NC처럼 본인들 엄청 잘해서 막 치고 올라갔다기보다는 위에서 굴러떨어지는 팀들의 유탄을 맞지 않고 그 자리를 끝내 버틴 게 4위를 차지한 그런 원동력이지 않았을까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간단히 얘기하면 롯데 기아가 굴러 떨어지면서 그 자리에 삼성이 먹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버텼다. 잘 버텨서 이제 가을을 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작년 시즌을 좀 비교를 하면은 작년 이제 삼성이 2위를 한 거는 뭐 그래도 굳이 요인을 따지자면은 투수진이 이끌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올해는 반대로 타선이 가을 야구로 이제 삼성을 이끌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렇게 이제 올해랑 작년 삼성을 요약을 하고 싶은데요. 일단 뭐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일단 올해 투수진은 전반적으로 작년보다 못했어요. 네, 작년보다 못했습니다. 특히 선발진이 작년보다 아쉬웠는데 이걸 뭐 그냥 후라도가 거의 멱살을 잡고 끌고 온 수준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쿠라도가 혼자서 이닝도 그렇고 뭐 각종 세부 스탯이 다 훌륭하잖아요. 훌륭하면서 W 기준으로 한 8 정도 찍어주면서 좀 완벽한 에이스 노릇을 했고요. 뭐 불펜은 앞서서도 PD님께서 잘 말씀하셨지만 뭐 한두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건 뭐 제쳐두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토종 투수진 자체가 원태인 제외하면 볼만한 게 별로 없었어요. 그나마 뭐 네. 이제 저희가 좌승현이라고 하는 좌한 이승현이 선발에 좀 버텨주나 싶었더니 또 후반기에는 결국 제가 알기로는 선발진에서 아웃된 걸로 네. 알고 있거든요. 이제 부진하다 보니까. 자, 그러면 이제 올해 어떻게 가을에 갔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 타선이 이끈 가을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여기 아자수 방송 저도 좀 세보진 않았지만 한 30-40번 나온 것 같은데 이제 방송 나올 때마다 제가 삼성 얘기 나면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제 삼성 왕조, 네. 14년, 15년 끝나고 이제 한창 이제 삼성이 밑바닥일 때 비밀번호 시즌이 있었잖아요. 이때 보면은 제가 삼성 경기를 보면 참 안타까운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장타 부재 문제. 네.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은 삼성 경기 이제 그 당시 이제 왕조 끝나고 이제 2010년도 후반 경기 이제 삼성 경기 보면요. 뭐 이렇게 빼빼 마른 친구들이 보면 이제 키 작은 친구들이 계속 그라운드에서 막 뛰어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게 구장 특성 생각하면 절대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삼성 구장 이제 라이온스 파크가 누가 봐도 투수 친화 구장은 아니잖아요. 네. 네. 예, 그 저기 홈플레이트에서 담장까지의 거리도 짧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장타가 중요한 문학처럼 장타가 중요한 구장인데 근데 이게 장타랑은 한참 거리가 멀어 보이는 친구들이 이제 타선을 가득 메우고 있으니까 이게 타팀 팬인 제가 보더라도 좀 많이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이제 코로나 시기 거치면서 결국 이제 장타 칠 만한 친구들 많이 뽑으면서 장타 밀어주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빼빼마른 친구들은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래 그럼 넌 출루나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장타 칠 애들은 장타 치기 밀어주고 장타 못 칠 것 같으면 출루 쪽으로 밀어주고 하면서 이런 게 조화를 잘 이루다 보니까 이제 리그 상위권의 타선이 드디어 올해 완성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작년은 뭐 홈런 1위인데 작년 타선은 완성이 아니냐? 완성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작년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분명히 삼성 타선은 작년 시즌도 사실 리그 평균 아래였거든요. 네, 생산성이 좀 떨어졌거든요. 그랬었죠. 네. 출루율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리그 하위권이었었어요, 작년에는. 네. 그래서 그런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방송 준비하면서 그 팀 타격 스탯을 쭉 봤는데 이제 삼성 라이온즈가 2016년에 라이온스 파크로 홈을 옮겼잖아요. 네. 네. 그리고 그 뒤로 팀 타격이 리그 평균을 넘은 게 무려 올해가 처음입니다. 그 전까지는 절대 단 한 번도 팀 타격이 리그 평균을 넘어간 적이 없어요. WRC 플러스 기준으로. 그러니까 그동안 뭘 한 거야? 라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방금도 말씀드렸던 작년 홈런 1위도 사실은 출루가 리그 하위권이다 보니까 생산성에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드디어 올해는 이제 홈런 그 장타는 유지를 하면서 출루가 드디어 제대로 터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구장에 맞는 타선을 운영하기 시작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뭐 이제야 드디어 지금 벌써 그러면 지금 2025년이잖아요 올해가. 그럼 이제 벌써 라팍 10년 차거든요. 네. 라팍 10년 차인데 드디어 이 그 라팍 최적화 타선을 구성한 게 거의 뭐 10년이 걸렸다라고 얘기를 해도 무방하니까 이게 참 그동안 버린 시간이 참 아깝다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작년부터 올해까지 삼성이 2년 연속으로 리그 홈런 1위를 기록을 했잖아요. 팀 홈런 1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슬슬 얘기가 나오죠. 이제 부정구장이니 뭐 부정 설계 잘못했니 뭐 누구는 뭐 여기서 홈런 치면 여기 중학생도 홈런 치니 뭐 이런 소리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벌써 10년 된 구장이잖아요. 풀마이스는 진작에 얘기를 했었어야지. 그렇죠. 네. 네, 그전에는 타팀 이제 그 선수 타자들 와가지고 신나게 뻥뻥 홈런 칠 때는 뭐 입 싹 닫고 있더니 뭐 최근에 이제 드디어 홈팬이 이제 홈 이점을 얻기 시작하니까 이제서야 와가지고 부정구장이니 뭐니 하는 건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좀 말이 길어졌는데 그 드디어 삼성이 자기 홈구장에 알맞는 타선을 드디어 잘 갖췄고 그렇기 때문에 그 힘으로 가을 야구에 승선을 했다 이렇게 요약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PD님 말씀에 좀 동의를 하는 게 삼성이 그래도 WAR 보면 타격, 뭐 투수, 수비 이런 부분에서 다 그래도 나름 상위권이거든요. 특히 수비 WAR이 압도적 1위고 실책도 한 개 차이로 리그 2위고 1위가 하나인데 이런 지표들을 보면 저는 오히려 삼성이 왜 페넌트레이스 4위지? 라는 아쉬움이 들 정도였거든요. 아무래도 좀 말씀하셨다시피 불펜이 좀 날려먹은 경기들이 꽤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후반기 들어서 투수들도 좀 정신을 다잡고 하면서 올라올 팀은 결국 올라온다를 보여준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NC와 삼성 얘기를 해봤으면 와일드카드 얘기를 해야죠. 지금 오늘 녹음일 기준으로는 와일드카드는 끝이 났고 2차전까지 그래도 NC가 가면서 좀 놀라운 경기력 1차전에서 보여줬었는데 와일드카드 다들 보셨나요? 재밌게 봤죠. 추석 네. 연휴여가지고. 맞아요. 네. 재밌게 봤죠. 근데 저는 2차전까지 가면서 정말 NC가 분위기 타면서 이거는 왜냐면 와일드카드 1차전 승리했을 때까지만 해도 이제 팀이 10연승이었으니까요. 네. 정규 시즌 포함하면 분위기를 너무 잘 타가지고 설마 뒤집나 했는데 2차전 선발이 로건으로 뜨더라고요. 전 이때부터 신뢰를 안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오면 첫 경기 구창모가 정말 놀라웠죠. 말이 네. 안 되는 투구를 했어요. 사실 뭐 1실점마저 이게 솔로 홈런에 맞은 거에 그친 거고 6이닝 동안 삼진 3개 잡으면서 뭐 잘 막아줬죠. 정말 잘해줬고 근데 이 경기에 좀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삼성 타자들이 좀 많이 불운했다고 생각해요. 잘 맞은 타구가 안 나왔던 것도 아니고 이거는 뭐 어쨌든 운적인 요소도 있었지만 뭐 그래도 구창모 입장에서는 어쨌든 팀의 그런 에이스 역할을 무조건 해줬어야 되는데 왕년처럼 이번에 드디어 이제 부상 복귀하고 제대로 한 건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물론 제가 기대하고 기다리던 구창모라는 그 건강한 구창모의 모습은 이런 느낌 이런 맛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뭐 좀 구속도 떨어져 보이고. 그렇죠. 그래서 좀 뭔가 아리송했는데 어쨌든 결과가 좋았으면 됐죠. 뭐 조기 복귀하기도 했으니까 아무래도 구속 조금 전성기만큼 안 나오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치고요. 뭐 리앱 시즌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뭐 사실 이 정도만 하는 것도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약간 짬? 나이 생각하면 짬이 붙어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선수도 커리어 시작 은근 빨랐거든요. 뭐 본격적인 에이스 모드가 이제 2019년 후반기, 2020년 전반기에 이렇게 보는데 그 전부터 사실 1군에서 얼굴 많이 비쳤잖아요. 그랬었죠. 네. 그러니까 뭐 얼추 그래도 경험이 없는 선수는 아니니까 그 짬으로 버텼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물론 이제 겉으로는 6이닝 9실점이지만 사실 인게임 보면은 아찔한 타구들 진짜 많았거든요. 네. 제 기억에만 김희집한테 걸린 하드잇이 한 3개는 될 것 같아요. 김희집 쪽 3루 네, 방향으로 맞아요. 갔던 하드잇이. 그러니까 삼성 타자들이 공략을 못한 건 아닌데 운이 좀 없었어요. 삼성 타자들이. 근데 뭐 그래도 그런 타구들 감안하더라도 잘 던져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이 가을 야구 포함해서 그 건강한 구창모는 공포라는 거는 다시 한번 각인을 시킨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먹튀 우려가 컸잖아요. 뭐 사이버 투수라는 뭐 그런 조롱도 듣고 뭐 이거 언제 복귀하냐 뭐 전역했는데 또 갑자기 뭐 사라지질 않나 하면서 거의 약간 타팀으로부터 거의 조롱에 가까운 그런 놀림감이 됐는데 사실 연장 계약 그 내용 잘 뜯어보면요. 구단도 이제 다 알고 있으니까 옵션이랑 여러 가지 조건 덕지 달면서 이런 면에서 충분히 대비를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계약을 보면은 뭐 130억 이러는데 그 중에서 거의 절반 가까이가 옵션입니다. 그래서 순수 보장액만 따지면은 7년 내지는 8년에 88억인가 그렇거든요. 네, 맞습니다. 뭐 그래도 뭐 절대 싼 금액은 아닌데 요즘에 그러니까 최근에 새로 계약한 선발 투수 몸값 생각하면은 뭐 이게 엄청 비싼 건가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아마 내년에 이닝 관리 빡세게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뭐 올해를 리앱 시즌으로 봤더라도 아마 내년에
규정이닝까지 먹일 NC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 한 120이닝 정도 해가지고 이닝 관리 해줄 것 같고 이제 그 제한된 기회 안에서 퀄리티 있는 피칭 보이면은 아마 내년에는 또 구창모량한 그 먹튀 소리는 쏙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방금 건강하게 잘하면요. 네, 그렇죠. 본인이 건강하게 잘하면이라는 단서가 무조건 붙지만 그리고 이제 이 선수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커리어가 은근 긴 선수인데도 아직 20대예요. 네, 내년에도 20대입니다. 그래서 보여줄 건 아직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른 이제 그 상대방 투수였죠. 그 상대편 투수였던 후라도 얘기를 좀 더 하면 1차전에 좀 아쉬운 피칭을 하긴 했어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근데 사실 이제 후라도가 올해 3년 차잖아요. 그럼 이제 보여줄 건 다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면은 사실 후라도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1선발 에이스보다는 국밥 같은 약간 2선발 이닝히터에 가깝다고 요즘에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이견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뭐냐? 그 기본적인 구위나 구속이 그 뛰어난 투수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 후라도라는 선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웨인치고는 좀 피니스 피처에 가까운 꾸역투 유형에 가깝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 통산 K9, 그러니까 9이닝당 탈삼진 개수가 7 초반이에요. 7 초반이니까 리그 전체 평균보다도 아래예요. 이 선수는. 그럼 이제 거기서 웨인 필터, 그러니까 웨인끼리 계산했을 때 올 시즌 기준으로 그 외국인 투수의 평균 K9이 8.88이거든요. 거의 9, 그러니까 이제 이닝당 한 개 수렴하는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후라도는 7점 초반이니까 정말 차이가 크죠. 그러니까 삼진 잡는 능력이 있어서는 그 KBO 전체 웨인 평균보다 한참 떨어진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웨인인 거 감안하면은 후라도는 사실상 피네스 피처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좀 과장하면은 그 외국인 투수계의 신미역 같은 존재라고 봐도 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막 잘 풀리면은 이제 순식간에 막 긴 이닝, 6이닝, 7이닝 먹지만 안 되면 어느 정도 무조건 실점이 동반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걸 여실히 보여준 게 이번 와일드카드 1차전 경기였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뭐 후라도 뭐 3년 차고 다들 아시니까 다들 약간 그런 느낌 드시지 않았어요? 그 아마 그 제 기억에 이닝 초반에 실점을 좀 했잖아요. 근데 그거 보면서 맞아요. 아 이러다 무너지겠다라고 생각한 야구 팬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아 뭐 오늘 좀 실점을 했네. 뭐 저러다 꾸역꾸역 막아가지고 한 6이닝 정도 먹고 내려가겠는데 생각을 다들 하였을 거고, 그리고 뭐 예상대로 그렇게 됐네요. 네, 실제로 6과 3분의 2이닝 먹었죠. 네, 그렇죠. 네. 뭐 저도 그 보면서 초반에 좀 실점하는 거 보면서도 뭐 저러다 말겠지. 내지는 아 뭐 저렇게 꾸역투하다가 뭐 어쨌든 6이닝 넘기겠지 생각을 했는데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후라도는 그래도 제목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게 약간 후라도의 최대 장점인 것 같아요. 보니까 뭐 5회 2점 줘가지고 이제 결국 사실점해서 내려갔는데, 만약에 이제 일반적인 투수 같았으면 이제 딱 그 5회 2점 줄 때 내려가면서 뭐 4와 3분의 1이닝 피칭하고 뭐 내려간다든지 이렇게 내려갔을 텐데, 아무래도 후라도 선수는 좀 이제 긴 이닝을 먹는데 이제 장점이 있는 선수다 보니까 결국 이 이닝을 더 무실점으로 또 막아주고, 그게 좀 후라도 선수의 매력인 것 같아요. 올 시즌에 그 5이닝 이하로 소화한 경기가 올 시즌 프로 뛰었는데 딱 한 경기밖에 없어요. 그것도 5회에 내려갔어요. KT전이었는데, 그러니까 정말 이닝 소화 측면에서는 정말 뭐 어마무시한 선수이기 때문에 뭐 아무도 의심을 안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네, 1차전 얘기는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2차전도 그냥 짧게만 언급을 하고 가자면, 2차전이 사실 NC 선발 로건 나왔는데 1회부터 좀 흔들리면서 다소 허무했던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덕분에 이제 삼성이 안타 1개 치고 3득점 해서 승리를 했고, 로건이 2회부터는 정신 차린 것 같았는데 중계 보니까 그 김정우 포수를 좀 직접 불러서 얘기를 좀 나눈 이후에 좀 정신을 다잡고 2회부터 6회까지 좀 잘 던졌었는데, 그래서 NC 팬들 입장에서는 또 김영준 선수의 부상이 더 아쉽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2차전 포수도 김영준 선수였다면 좀 어땠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때가 김영준 선수 1차전에 다치고 나서 아예 빠졌었고, 네. 박건 선수도 부상 때문에 선발 라인업에 그쵸. 못 들어왔었잖아요. 그래서 좀 NC한테 굉장히 악재였고. 박민우 선수도 부상 복귀하고 얼마 안 됐고. 맞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도 사실 삼성 선발이 원태인이 너무 잘 던져서 양팀 모두 득점권이 몇 안 됐어요. 물론 로건이 1회 좀 흔들리긴 했지만 뭐 몇 안 되는 득점권에서 NC는 그걸 다 못 살리고, 삼성은 그래도 뭐 밀어내기든 안타든 뭐 1, 2점씩 내준 게 결국에는 승부를 가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NC가 2차전 경기는 너무 아쉬웠지만 그래도 페넌트레이스 막판 그런 것까지 다 본다면 정말 젖잘싸라고 할 수 있을 만한 한 해였다고 봤습니다. 3대0으로 끝났는데 그중에 2득점이 밀어내기. 1회 네. 밀어내기 몰래 2개로 나왔었던 거잖아요. 이게
로건이 시즌 전반적으로 봤을 때도 경기당이 아니라 이닝당으로 갑자기 컨트롤에서 좀 이슈가 생기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게 하필 이제 1회에 딱 터져버려가지고 2대 0으로 출발을 하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상대 네. 선발은 또 원태인이다 보니 원태인이었고. 좀 NC 입장에서 굉장히 아쉬운 경기 결과가 아니었나 싶긴 해요. 왜냐하면 이게 3대 0으로 끝나긴 했지만 어쨌든 경기 결과 놓고 보면 결국 삼성은 1안타 치고 승리를 했으니까 그 말은 이제 NC는 아니 우리가 1안타밖에 안 내줬는데 이걸 져야 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만큼 좀 아쉬운 경기긴 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와일드카드 결정전 얘기 끝내봤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준 플레이오프 얘기를 좀 해봐야죠. 원래는 저희가 준 플레이오프가 2차전까지 진행이 됐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대본을 좀 써보려고 했는데 어제 경기가 이제 10월 10일 금요일 경기가 우천으로 밀리면서 오늘 이제 2차전이 경기가 진행되게 됐죠. 지금 18분 정도 앞두고 있어요. 경기 시작을. 그럼 1차전부터 좀 어떻게 보셨는지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아싸 1차전이 사실 말도 안 되는 경기 결과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고예요, 사고. 여기 있는 SSG 팬분들이 좀 더 네.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실 것 같아요. 그죠. 일단 선발 선택된 거부터 정말 사고였죠. 앤더슨 선수가 등판 4일 전부터인가 장염 증세가 네. 갑자기 네, 와가지고 뭘 그래서- 잘못 먹길래? 그리고 뭐 조개 먹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조개면 조개는- 네, 조금 위험한- 그럴만해요. 위험한- 위적으로 일단 구단에서는 아니라고 반박 네, 네. 그 기사를 내긴 했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로테이션이 밀리면서 이제 화이트 선수가 그래도 이제 원투펀치로서 시즌에 잘해줬으니까 그래도 1차전은 그래도 잡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화이트도 무너질지 정말 몰랐습니다. 2이닝 3실점 강판됐고요. 2이닝 만에 사사구를 3개나 줬는데 이게 사실 화이트 선수가 올 시즌 한 경기 최다 사사구 개수가 4개인 걸 감안하면은 되게 제구가 많이 흔들린 경기거든요. 좀 삼성의 그나마 이제 좀 약했던 정규 시즌 성적이긴 했지만 저는 좀 컸다고 본 게 이전에 그 초구 직구 홈런이 좀 2호 볼배합을 되게 어렵게 가져가게 하지 않았나. 그래서 네. 그 이제 볼배합을 어렵게 가져가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사사구 개수도 늘게 되고 피칭 내용만 보면 구위가 떨어져 보이지는 않았는데 그 이제 볼배합이 좀 어려워지면서 투구 로케이션이 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이 조금 보면서 안타까웠고요. 아무래도 좀 13일 만에 그 선발 등판도 영향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너무 로테이션 거르고 나오면 또 갑자기 좀 영점 조절에 안 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분명히 경기 초반에.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아마 역사상 최초였죠. 그 초구 네, 초구 네. 리드오프 홈런이 포스트 시즌에 나온 게 최초라고 하더라고요. 아예 최초였는데 뭐 좀 그 부분도 영향이 있었을 것 같고 어쨌든 화이트가 이 예상과는 다르게 이제 5이닝도 끌어주지 못한 채 강판이 되면서 불펜을 1차전부터 좀 일찌감치 많이 소모했다는 게 좀 잃은 게 생각보다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준 플레이오프에서 3위 팀이 가지고 있는 이점이 어쨌든 그 와일드 카드를 뚫고 올라온 4, 5위 팀보다는 그 확실히 휴식기 면에서 좀 체력적으로 많이 그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필이면이라고 하면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이게 고명준 선수가 홈런을 치면서 이 점수차가 그렇게 크지 않게 됐잖아요. 3점 차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삼성 불펜의 좀 헐거운 버전을 네. 생각을 했을 때는 충분히 뒤집어 볼 만한 또 점수라고 생각이 문학이니까 들고 그렇죠. 큰 거 한 방이면 맞습니다. 모르죠. 이게 어쨌든 삼성의 불펜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분명히 팀에선 약점이기 때문에 역전을 위해서 이제 SSG 같은 경우에도 필승 조인 김민, 뭐 노경은, 이로운 조병현을 1차전에 일단 다 투입을 시켰어요. 뭐 투구수가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래도 아낄 수 있을 때 아끼는 게 저는 그래도 좋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포스트 시즌이라고 해도 그리고 안 그래도 SSG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하위 선발 로테이션에서 분명히 약점을 드러내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 가을에서 투수 운용할 때 불펜 의존도가 좀 많이 극심할 거란 말이에요. 당장에 오늘 2차전 같은 경우에도 김건우 선수가 선발 등판으로 예고가 되어 있지만 분명히 불펜 데이로 운영이 될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 1차전이었다. 그리고 타자들 같은 경우에 좀 전반적으로 부진했어요. 그런데 진짜 그 8회 그 이호성 선수가 조금 재구난조를 보이면서 이제 만루 기회가 왔을 때 하필 이호성 선수한테 막힌 게 이게 정말 많이 아쉬운 장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최악이죠. 그 이점도 다 잃어버리고 오히려 지금 수세 물리게 됐고 뭐 수학이 있냐라고 얘기했을 때 단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외인 투수 둘이 동시에 증발했다고 봐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명은 실력이 아파서 증발을 했고 한 명은 진짜 아파서 증발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녹음 시점 기준으로 아직 2차전 시작을 안 하긴 했지만 저는 안 해도 뻔해 보이는 느낌이 드는 게 특히 타선이 좀 터져야 되는데 타선이 시즌 초중반으로 돌아가 버렸던 느낌까지 들더라고요. 1차전을 보면은. 그러니까 사실 1차전은 누구나 다 랜더스의 낙승을 예상을 했잖아요. 네. 사실 뭐 그 선발 매치업만 보더라도 그렇고 뭐 그런 이제 그 우리나라 이제 합법 도박 사이트가 있잖아요. 이제 배트맨이라고. 그리고 이제 그런 데 가서 그런 그 배당 이런 건 보더라도 그 SSG가 압도적으로 이길 거라는 게 이제 그쪽 그 도박사들의 예상이었는데 뭐 이게 웬걸. 근데 초반에 최원태가 호투를 하고 화이트가 바로 털리다 보니까 약간 좀 뭐랄까요. 하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말도 안 되는 어떤 갑자기 급격한 변수가 생기면 사람이 뇌정지가 오잖아요. 네. 이제 그런 뇌정지가 단체로 랜더스한테 온 게 그 준 플레이오프 1차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저희 팀이 사실 선발이 없어요. 그게 제일 걱정이고, 그러니까 왜 우리 외인 투수들은 죄다 좀 멘탈이 약한가 이게 좀 원망스러운데 왜냐하면 앤더슨은 좀 흥분을 잘하는 타입이고 화이트는 그냥 좀 약하고 또 화이트는 그 입스가 있잖아요. 그 가까운 거리 송구 입스가 있어서 이번 1차전 경기에서도 초구 홈런 선두타자 초구 홈런 맞고 그 실책하고 하면서 좀 한 번에 와르르 무너졌던 게 아닌가 싶고 타선도 사실 할 말이 없고 뭐 한 게 없으니까 또 저희 준 플레이오프 시작하기 전에 인터넷에 그런 말이 돌았었거든요. 지금 쓱팬이 제일 무서운 건 그 어느 팀이 아니라 그냥 휴식을 취하다 온 쓱 선수들이 제일 무섭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타선이 좀 그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나 싶었던 경기였습니다. 그 화이트 얘기 좀만 더 하고 싶은데요. 그 피디님 네. 화이트가 그래도 저기 메이저리그에서 나름 얼굴을 좀 비쳤잖아요. 그랬었죠. 근데 제가 기억을 돌이켜보면 화이트가 그 한국에 오기 직전 한 2-3년 동안 팀을 5번인가? 옮겼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엄청 많이 옮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레퍼토리가 트리플 A에서 막 그 폭격을 해. 그러면 야 잘한다 하고서 이제 올렸다가 올라오면 또 못해가지고 치워 한 다음에 타팀을 가면 타팀에서도 얘 그래도 어쨌든 뭐 이제 좀 스치마를 담아가 좋으니까 또 이제 트리플 A에서 잘하네 털려 옮겨 올려 털려.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기억하기에 5번인가 반복을 했던 걸 기억을 해요. 어떤 시즌에서는 2시즌인가 2-3시즌은 팀을 2번 옮긴 경우도 있었거든요. 한 시즌에. 네, 막 뭐 샘플 갔다가 왔다 갔다 했는데 그러니까 거기서만 보더라도 이미 멘탈 문제는 좀 예견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멘탈이 약하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 툴만 보면은 사실 지금 우리나라 외국인 투수 중에서도 상위권이잖아요. 매니 화이트 선수가. 대놓고 상위권이죠. 네, 그 상위권인데 그 툴을 잘 못 보여주는 게 결국 멘탈 문제가 아니었나. 그리고 그걸 결국 또 보여준 게 준 플레이오프 1차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 중계만 보더라도 좀 떨더라고요. 확실히 긴장한 얼굴에 긴장한 표정이 역력해요. 네. 또 이게 하필이면은 그 동양인 혼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같은 동양인으로서 딱 얼굴만 봐도 제가 어떤 생각하는지 딱 보이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경기를 날리는 원흉이 돼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SSG 얘기를 해봤으니까 반대로 또 좋은 결과 있었던 삼성 얘기를 또 해봐야죠. 멘탈이 안 좋았던 화이트랑 마찬가지로 이제 항상 가을 야구만 가면 멘탈이 안 좋아 보였던 네. 그 삼성의 1차전 선발이 바로 최원태 선수였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심지어 삼성 팬들을 포함해서 걱정하셨죠. 최원태 선수의 이런 호투를 정말 아무도 예상을 못했을 거예요. 네. 그렇죠. 일단 이 선수가 통산 포스트 시즌 경험이 지금 17경기거든요. 그중에 선발은 6경기밖에 안 되긴 하는데 어쨌든 ERA가 11.16이었습니다. 이전까지. 그리고 선발승 아니면 뭐 구원승 단 한 개도 없었어요. 근데 이번 와일드카드 1차전에서 정말 최고의 모습을 보여줬었죠. 사실 저는 일단 선발 카드부터 되게 의외였어요. 사실 와일드카드 전에 이제 1차전에 최원태 선수가 물론 4개를 던지긴 했습니다만 잠깐 나오고 들어갔죠. 네, 그래도 어쨌든 나왔고 그리고 2차전에 또 가라비토 카드를 이제 불펜으로 쓰면서 준 플레이오프 1차전 선발은 그래도 좌승현 나오고 좀 뒤에 뭐 다시 최원태를 붙인다거나 아니면 불펜을 이렇게 붙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최원태가 바로 나오더라고요. 사실 이제 아까 피디님께서도 말씀하셨지 랜더스 팬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이제 새가슴으로 유명한 최원태가 와일드카드 1차전 피칭 내용도 안 좋았고 더군다나 이제 문학 PTSD가 없진 않아 있을 거기 때문에 기대를 했는데
와일드카드 그 이제 몸에 맞는 볼로 이제 내보내고 4개 던지고 내려간 최현태는 어디 가고 이제 딱 진짜 돈값하는 FA 값하는 최현태가 나타난 것 같아요. 정말 이제 화이트와는 정반대로 너무나도 뛰어난 투구 로케이션을 보여줬고 6이닝 동안 단 3출루만을 허용하면서 랜더스 타선을 그냥 그대로 틀어 막았는데요. 랜더스 타선이 조금 타격감이 안 좋았다고 하기엔 사실 7, 8회에 나온 삼성 불펜 투수들을 막 그렇게 공략 못한 건 아니거든요. 사실 6출루까지 만들어냈고 그리고 제가 또 되게 삼성 칭찬하고 싶은 점은 와일드카드 2경기에서 6안타에 그쳤던 삼성 타선이 폭발한 점인데요. 삼성 정도의 타선이면 사실 준 플레이오프에서 이제 와일드카드전에서 못 쳐도 준플에서 이제 충분히 터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있긴 했는데 삼성 타선이 집중력이 정말 좋더라고요. 네. 누구 하나 되게 쉽게 죽지 않고 집중력 있게 타석에서 투수를 괴롭히면서 되게 볼 투구 개수도 되게 많이 늘리고 그리고 볼넷을 얻어나가는 모습이 와일드카드전부터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 중심에는 역시나 리드오프 이재현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저는 CGV에서 그 경기를 봤거든요. 근데 이재현 선수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타선이 너무 계속 도니까 이재현 선수가 네. 계속 나오고 저희는 또 반대로 공격 시간이 되게 짧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참 이재현 선수뿐만 아니라 타선이 전체적으로 다 잘해줬다 싶었습니다. 타선 얘기 좀 더 하면은 저는 삼성의 화이트 상대 준비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잘 보면 이제 올 시즌 랜더스의 불펜은 리그 압도적인 최강이잖아요. 네. 아니 맞습니다. 최강이에요. 그냥 이건 반박 안 받을게요. 네, 그냥 압도적인 최강이에요. 문학 쓰면서 불펜 평균 자책점 압도적인 1위면 뭐 그냥 최강이죠. 뭐. 그렇죠. 그 구장 쓰면서. 그리고 실제로 인게임에서도 삼성은 사실 이제 화이트랑 박시우 빼고는 전혀 공략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무실점이었으니까 점수를 뽑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게다가 박시우는 필승조와는 좀 거리가 있는 투수잖아요. 롱리라든가 아니면 추격조로 나오던 자원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불펜을 치면 한 거의 6옵션, 7옵션에 해당하는 투수였죠. 올 시즌 랜더스 기준으로. 그러니까 결국 이제 삼성이 이기려면은 그러니까 최원태가 잘 던지는 건 당연하거니와 별개로 화이트를 빠르게 공략해야 되는 게 유일한 해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정말 어려운, 그러니까 경기 시작 전에는 정말 난관 2개를 동시에 해결해야지만 이길 수 있는 게임이었거든요. 삼성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최원태가 잘 던지고 화이트를 털고 이게 말이 쉽지 사실 그 정규 시즌 경기 그리고 과거 이력만 따지면 사실 말이 안 되는 그런 그 업적이잖아요. 근데 이걸 완벽하게 해내면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니까 공 날리는 거 감안해서 최대한 지켜보고 특히 이제 송구 입수 있는 거 좀 이제 유명하니까요. 송구 입수 있는 거 이제 고려해서 뛰는 야구 그리고 막 번트 이런 거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흔든 게 저는 사실 랜더스 팬이지만 그래도 좀 정말 인상 깊게 봤던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이제 이 데이터 같은 거 좀 보신 분들은 번트 정말 극도로 혐오하잖아요. 근데 이런 송구 입스 노리고 되는 번트는 전 또 한편으로 환영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 송구 입스라는 게 저희 그 1회인가요? 맞죠? 1회 네, 이제 2회 맞습니다. 이제 네. 2회 송구하는 게 이게 중전 안타가 맞았죠. 돼가지고 네. 그것도 사실 번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삼성이 참 준비를 잘했다라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랜더스는 사실 뭐 했는지 잘 모르겠고. 그냥 뭐 과거에 좀 우리가 잘 했으니까 그냥 뭐 또 그때처럼 똑같이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던 건지 참 모르겠습니다. 네, 뭐 삼성이 타선이 진짜 와일드카드에서 보여준 모습이 어디 가고 총 9안타 폭발했고요. 제가 볼 땐 이제 구자욱 선수만 좀 터져준다면 앞으로의 경기도 득점은 걱정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선발도 이제 예고되어 있는 게 오늘 2차전이 가라비토고 3, 4차전에 이제 후라도 원태인 내보낼 거다. 예고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불펜도 뭐 지금 잘하고 있고 하니까 구자욱 선수 그리고 몇몇 불펜 선수들이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경기가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러면 SSG 팬분들 입장에서 남은 뭐 경기들 아직 2차전 시작은 안 했지만 좀 가능성 있어 보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없다고 냉정하시네요. 봅니다. 냉정하게. 왜냐면 1차전을 이겼어야 돼요. 그러니까 1차전은 아마 삼성도 이길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사실 원태인이래 저기 최원태 낸 거는 그냥 사실상 그냥 버린 경기라고 봐도 무방했다고 봐요.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아예 말도 안 되는 그런 결과가 나와버리니까 오히려 약간 SSG 입장에서는 그 뭐가 떠오르냐면 19년도랑 23년도 플레이오프 준 플레이오프가 네. 떠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혹자는 뭐 가을 DNA 하는데 저는 이제 가을 DNA 더 이상 말씀 못 드리겠어요. 이게 보세요. 이게 24년도 어떻게 했습니까? 5위 결정전에서 광탈했죠. 로아산 3년 맞아가지고 2-3시즌 3위로 올라가는데 NC한테 3-0 거의 수입해당한 다음에 그 업셋당하고 광탈을 했죠. 그랬었죠. 그리고 또 언제야? 이 시즌도 사실 뭐 우승한 별개로
그거 진짜 거의 벼랑 끝까지 갔다 왔잖아요. 그때 김강민이 멱살 잡고 역전 3런 못 쳤으면은 저는 진짜 최소 7차전 그러니까 당연히 7차전 못 갔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2일 시즌도 또 KT는 생각을 해보니까 2일 시즌 그 마지막 경기까지 저기 뭐야 그 5위 경쟁하다가 그때도 고영표였나요? 아무튼 뭐 KT한테 제 기억이 맞다면은 그 완패를 당했어요. 네, 홈에서 맞습니다. 네. 문학 홈에서 완패를 당했고. 그러니까 가을에서 뭔가 DNA라고 하면은 가을에서 막 그 적어도 뭐 NC처럼 뭐 극적인 후반기를 보여준다든가 아니면은 뭐 업셋을 한다든가 뭐 그런 게 있어야지 뭐 가을 DNA를 말하든가 말든가. 사실 랜더스로 팀 이름 바뀐 다음에 딱히 가을 DNA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만한 사례가 있었나?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저 말고 지금 랜더스 팬분들 2분 더 계시잖아요. 네. 저는 더 이상 이거 가을 DNA라고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말이긴 하죠. 이제 좀 옛날 말이잖아요. 네. 저는 약간 정규 시즌 한정이 아닌가. 정규 시즌 한정. 네. 정규 시즌 한정. 그러니까 뭐 따지고 보면 작년에 어쨌든 후반기에 또 압도적으로 거의 지금 올해 NC처럼 작년 또 SSG가 그죠 9월에 엄청 잘하긴 했지만 사실 올 시즌도 되게 8, 9월은 되게 잘했어서 네. 승률 1등으로 저도 알고 있어가지고 아마 2등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저는 근데 어쨌든 가을 DNA라고 하면은 그 정규 가을 말고 진짜 가을 가설 DNA여야 되는데 그렇죠. 계속 아쉬운 모습 보이니까 어디 가서 가을 DNA 랜더스라고 얘기하기가 좀 부끄러워요. 네. 저는 사실 예측을 옥각 가서 그래도 불펜의 힘으로 랜더스가 이기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당연히 전제는 1차전 승리였어요. 근데 이건 1차전 승리했을 때 그냥 시나리오고 제 예상은 그냥 퐁당퐁당하고 이제 5차전에서 승리를 가져가지 않을까 했는데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일단 랜더스가 피스윕이 2번인가 밖에 없거든요. LG하고 한화를 상대로. 네, 사실 맞습니다. 한 번이더라고요. 찾아봤는데 한 번인가요? 한화한테 4월에 한 번이고. 근데 이제 수입승도 빵번. 수입승은 빵번이죠. 빵번 없어요. 네, 맞습니다. 이거를 보면 그래도 뭐 연승은 그렇게도 못하지만 그렇다고 또 이제 투수의 힘이 있으니까 또 연패도 안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지 않을까? 물론 1차전을 잡았어야지 그쵸. 그렇게 예측이 되는 거긴 한데 그래서 사실 2차전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이것도 사실 뭔가 너무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뭔가 김강현 선수가 시즌 마지막 경기에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 안 나와도 되는 경기인데 이제 정규 시즌 정규 이닝 채워야 되니까 그게 뭐 옵션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네,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어느 정도 이해도 되긴 하면서도 이제 막 명확히 이제 막 김강현 선수가 충분한 휴식을 못 취해서 이제 2차전에 못 나왔다는 말은 없지만 제가 이제 이승용 감독 인터뷰를 봤는데 아무래도 2차전에 김강현 선수를 내보내기에는 휴식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과론적이긴 한데 그때 좀 욕심을 조금 내려두고 그래도 이제 김강현이 가을 야구에 나서냐 안 나서냐 되게 상징성이 크잖아요. 이게 뭐 타선한테도 되게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2차전 선발이 이제 김건우로 낙점된 것도 사실 조금은 아쉽죠. 앤더슨의 그 또 선발 이탈 문제도 있으니까. 뭐 지금 상황으로서 앤더슨의 그 출장 여부가 확실하게 밝혀진 바가 있나요? 근데 오늘 기사 보니까 불펜 피칭을 때 했는데 결과가 네. 괜찮았다라는 언급은 있었어요. 그러면 3차전에 뭐 어지간하면 앤더슨 선수가 등판을 하겠네요. 그러면 뭐 2차전 오늘 만약에 이제 승리를 하게 된다면 3차전에 뭐 앤더슨 후라도 매치업이겠죠. 만약에 네. 그렇게 된다면 되게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김광현 얘기 조금 더 하면요. 사실 최근에 그러니까 랜더스로 팀 이름 바뀌고 나서 가을 야구에서 잘 던지기 없어요. 네, 없어요. 뭐 오이 개정전도 뭐 가을 비슷한 거로 얘기를 하면은 뭐 그거 뭐 일단 뭐 작년 로하스 3런은 다들 아시니까 패스를 하고 2-3 시즌에 저희 준 플레이오프 때도 못 던졌어요. 못 던졌고 그리고 이 시즌 저희 우승 시즌에도 사실 3경기 나왔잖아요. 그때 선발로 네. 이제 1호차전 나오고 6차전 마무리했는데 1차전, 5차전도 사실 다 별로였어요. 6이닝 먹지 못했고 실점이 꽤 있었고요. 그리고 6차전도 물론 이제 그 우승을 확정짓는 그쵸 공을 던지긴 했지만 그때 마지막 타구도 사실 그때 이지영 상대 그 타구 기억나시죠? 이렇게 네. 그 타구 좀 아찔했거든요. 네. 그 이지영이 하드이셨어요. 쳤고 오태곤이 잡은. 그렇죠. 근데 그 타구도 사실 무슨 그냥 희어멀간 땅볼 이런 게 아니라 상당히 아찔한 맞아요. 상당히 빠른 하드잇이었어요. 게다가 상대 타자가 심지어 이지영했다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좀 더 문제가 있으니까 가을에서 최근에 냉정하게 김광현 선수는 잘 던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더 이상 김광현 선수한테 그 가을 야구 선발 중책을 맡기기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NC전 막판 등판한 거에 잘 됐다는 소리는 안 하는데 그 등판과는 별개로 그냥 왔어도 그냥 가을에서 선발로 던지게 했을까? 뭐 4차전, 3차전 이럴 때? 그러니까 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랜더스라서 이런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당연히 이제 피디님 공감을 못 하시겠지만 국내 선발이 이제 3명이 단단하게 버티고 있는 팀으로서 되게 랜더스가 올해 그런 국내 선발질 때문에 되게 그 고민이 좀 많았잖아요. 되게 그랬었죠. 막 공백도 많고 땜빵 선발도 많이 들어가고 이래서 근데 이제 또 삼성은 3, 4차전에 다시 이제 후라도 원태인이 복귀하다 보니까 진짜 2차전을 오늘 경기를 놓치면 진짜 쉽지 않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저희가 얘기하면서 지금 2차전이 막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2차전 경기는 이제 선수들에게 맡기도록 하고 저희는 이제 다음 팀 리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SSG는 아까 PD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다음 방송에서 2부에서 좀 얘기를 나눠볼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정규 시즌 2위로 마감을 한 한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야, 플레이오프에서 기다리고 있는 한화. 네. 되게 오랜만이죠. 맞아요. 그죠. 사실 한화 관련해서 아예 한 부가 뭐야? 두 부를 떼놓고 이 방송을 할 수도 있어요. 하나만 얘기하면. 근데 뭐 일단 좀 짧게 얘기를 하면 막판까지도 LG가 매직 넘버를 지우지 못한 상황에서 이제 한화 또한 지지 않으면서 뭐 마지막까지도 LG의 우승이 설마 하다가 뒤집힐 수도 있는 상황이 있었죠. 근데 하필 심지어 풀 전력을 가동할 이유도 없었던 SSG 상대로 이제 한화가 넉넉하게 9회까지 리드를 잡은 상황에서 클로저 김서현 선수가 득판해서 이제 이유래한테 이제 끝내기 홈런을 맞고 이제 지고 우승을 못하게 됐는데 뭐 자세하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뭐 한화 팬 입장에서는 되게 안타까운 경기일 테니까요. 근데 SSG 팬분들 입장에서는 좀 이 경기 보면서 어떠셨나요? 저희는 뭐 사실 그 중요한 경기는 아니었잖아요. 이미 그렇죠. 3일 확정을 자력으로 해놨고 그냥 뭐 연습 경기처럼 거의 시범 경기처럼 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의 경기였는데 투아웃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는 뭐 결과도 결과지만 또 하위 타선에서 만들어낸 결과라서 좀 고무적이지 네. 않나 싶었고요. 그러니까 이 경기뿐만 아니라 좀 앞으로도 이 선수들이 활약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선수들이 해준 거다 보니까 더 좋았고 뭐 저희는 뭐 이기면 좋죠. 이기면 좋긴 하고 팬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때 이제 딱 마침 홈 최종전이었거든요. 아 그렇죠. 그쵸. 네. 근데 이제 저희 결과는 뭐 중요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기면 좋은 경기였는데 또 그렇지 않은 두 팀 있죠. 이 경기 결과가 너무 중요한 두 팀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끝나고 나서 하나 어떻게 이런 생각만 계속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사실 이 경기 임팩트가 너무 세게 남을 수밖에 없고 물론 이제 정말 안타깝게 진 경기는 맞아요. 근데 이거랑 별개로 그 이전에 LG 3연전을 무조건 스윕을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사실. 그죠. 네. 왜냐면 근데 이제 그 2차전이었나요? 문동주 선수가 그 0.2이닝 강판, 네. 6실점이었나요? 그 강판 경기에서 LG한테 그 한 경기라도 내준 시점부터 사실 너무 힘든 1위 싸움이었어요. 네, 그럼에도 이제 역전 우승의 가능성이 단 몇 %라도 이제 남아 있었으니까 이 그죠. SSG와의 경기가 너무 아쉽게 이제 남을 뿐이지 사실 시즌 전반적으로 놓고 봐도 저는 뭐 LG가 명백히 더 좋은 팀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좀 하나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많이 아쉬운 경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작년에 좀 이제 이 팀 같은 경우에는 리빌딩 이즈 오버 선언을 하고 추락을 했던 것과는 다르게 올해는 정말 이 투수 쪽에 한해서는 그래도 리빌딩이라는 성과가 꽤나 많이 드러났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이 외국인 선수 둘 폰세랑 와이스를 역대급으로 잘 뽑았기 때문에 이 두 선수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고 이 두 선수 아니었으면 1위 경쟁을 애초에 못했을 것도 사실이지만 어차피 앞으로 뭐 4년 동안 계약이 남아있는 류현진이 그래도 KBO 레벨에서는 사선발 롤 정도는 맡아주기에 아직 충분한 모양새를 갖추고 있고 너무 충분하죠. 네. 문동주 선수 또한 이제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했어요. 정규 시즌에. 근데 지난해와는 다르게 이제 본인 투구의 그 방향성을 그래도 확실히 정립한 모양새를 갖췄죠. 그래도. 그리고 뭐 김서현 선수도 이제 문동주랑 마찬가지로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지난 2, 3년간 이 선수한테
시즌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었던 이 반복성이라는 게 그래도 올해는 이 들쭉날쭉한 편차가 그나마 좀 가닥을 잡은 느낌은 있었거든요. 올해 한정에서는. 그래서 이 선수들의 성장이 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정우주 같은 경우에 사실 제일 놀랐던 투수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올해 KBO를 전반적으로 보면서 이 선수가 지금 셋업 상황으로 이제 후반기 올수록 셋업맨 상황으로 나오는 경기도 많아졌고 한데 일단 아무래도 선발 투수가 아니고 클로저도 아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주목을 좀 덜 받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뭐 김서현이라든지 문동주라든지에 비해서. 근데 이 선수가 지금 세컨더리가 슬라이더고 이제 서드로 커브를 간간히 던지는 투수인데 이게 아직 확실히 정립은 안 됐잖아요. 그냥 포신 페스티벌 하나에 거의 의존하는 투구를 거의 했었는데 후반기는 조금 다릅니다만 어쨌든 이 포신 밸류 하나만 가지고 지금 9이닝당 탈삼진을 거의 14개, 13개, 14개를 잡았죠. 맞아요.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포신 9위를 가지고 있다. 이게 근데 당장 고졸하고 이제 1년차 선수가 이런 9위를 가지고 있는 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좀 사기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장차 이 선수의 발전이 좀 어떤 방향성으로 갈지 모르겠는데 오프스피드 피치 하나 달고 이런 방향성으로 잡힌다면 오히려 문동주보다 더 심할 수도 있겠는데 이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였다. 직관하면 보면 사실 저는 작년 김태균보다 더 낫다고 봐요. 저도 동의합니다. 네, 직구 하나만 놓고 보면 맞는 것 같아요. 다만 왜 표면 성적은 작년 김태균이 올해 정우주보다 좋았냐고 묻는다면 김태균은 시즌 중반에 변화구 장착에 얼추 성공을 했어요. 네. 솔리드한 그 세컨더리 장착에 성공을 하면서 그 훌륭한 성적이 시즌 끝까지 가서 그 성적을 그러니까 그 클래식 스텝 방어를 성공을 했는데 정우주는 거기까지는 못 갔어요. 그래서 그 좋은 직구에도 불구하고 그 루키 시즌 성적은 김태균이 좀 밀린 거고. 하지만 진짜 툴이라기보다는 그 9위 이런 거 보면은 저는 1년차 김태균보다 직구만 봤을 때는 훨씬 더 정우주 선수가 훌륭했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잘 긁어요 공을. 네. 네, 어떻게 이런 투수가 있지 싶을 정도로. 그래서 너무 부러웠고 뭐 다른 뭐 조동욱이라든지 이런 선수들까지 이제 성장을 한 해였기 때문에 하나의 이 투수진 리빌딩만큼은 확실히 성과가 많이 보였던 해였다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다만 야수 쪽에서는 아직 할 말이 많죠. 저는 내년에 만약에 하나가 뭐 그럴 일은 잘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하나가 좀 극심한 추락을 겪게 된다거나 하면 이 문제는 무조건 야수진에서 기인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안치홍 고령화 이거 심각하죠. 이제 아직 계약 2년이나 남았나요? 2년 1년 4 플러스 2인가? 네, 아마 그랬을 네, 것 같은데. 그랬었으니까 2년 남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제는 아니 올해 이렇게 급격하게 꺾이면 안 되는데 너무 심하게 무너져 버리는 바람에 이 도저히 1군 레벨에서 쓸 수 없는 정도의 그런 타격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내년이 좀 더 걱정이 되게 만들었고 최은성이 그래도 아직 솔리드하게 해주잖아요. 물론 앞으로 좀 더 많이 시간이 남은 타자인 것 같은데 이 선수는 근데 언제까지 이렇게 솔리드하게 해줄 수 있을지 좀 의문이고 문현빈, 노시환 3, 4번은 뭐 길게 말할 거 없이 둘 다 좋은 타자고 훌륭한데 이 센터라인에서 두각을 드러낸 선수들이 너무 없어요. 물론 아쉽죠. 네, 이 센터라인을 심우준이랑 이제 외국인 선수 그리고 뭐 이루수 뭐 이렇게 구성을 했으니까 당연히 두각을 뭐 당장 드러낸 선수가 없다고 쳐도 뭔가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뭐 심우준의 타격을 올 한 해 체감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원래 그런 선수입니다. 네, 원래 그런 선수고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올해 그 드래프트에서 뽑았던 1라운드 오재원을 필두로 좀 이 센터라인이 좀 탤런트가 괜찮아질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도 이 야수진에서 뭔가 젊은 타자들의 두각이 더 드러나지 않는다면 조금은 위험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올해 폰세 와이스 의존도가 정말 좀 심했던 팀은 맞으니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리빌딩의 나름 뭐 성과를 거뒀지만 아까 피디님도 잠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투수 한정이라고. 네. 저도 격하게 동의를 합니다. 왜냐면은 물론 올해는 이제 안치홍 선수가 많이 아쉬운 모습 보이면서 2군에서 보낸 시간이 더 길긴 했지만 그러니까 내야 쪽 보면요. 지금 내야 주전 보면요. 뭐 2루에 원래 안치홍을 쓰기로 이제 원래 마음 먹었다고 가정을 하면은 1루에
고정 주전이 최은성이죠. 네. 그리고 유격의 어쨌든 주전은 심우준 선수죠. 그리고 3루에 노시환이죠. 그리고 원래 이제 2루에 안총 쓰려고 했다고 보면은 글쎄요. 그 자치육성 선수가 내야에 한 명밖에 없잖아요, 사실상. 게다가 노시환 선수 사실 순수 육성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게 그 그죠. 리빌딩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미 입단해가지고 얼추 주전 자리 좀 차지했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리빌딩이 절반의 성공이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게다가 중견수 문제는 아직도 해결을 못했고. 네. 왜냐면 중견수 역대 한화 중견수 쭉 보면요, 이용규 이후로 잘한 중견수가 그 마이크 터크먼밖에 없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절반의 성공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고, 좀 더 한화 팬분들 싫어할 소리 하나만 더 하면 뭐 2위 하셨으니까 좀 들어주세요. 네. 사실 올 시즌은 저는 그냥 폰세 와이스 둘로 정리해도 되는 시즌 같다고 생각을 해요. 불펜? 올해 좋았죠. 올해는 불펜은 SSC 다음으로 2등에 해당하는 불펜을 소유를 했는데 사실 불펜 작년에도 좋았거든요. 하나는. 네, 거기에 그냥 김서현이 조커로 등장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이제 정우주까지. 그러니까 뭐 불펜은 작년에도 좋았는데 올해도 좋았고, 타선은 사실 이제 드디어 이제 리그 평균 근처의 생산성을 보이긴 해요. 근데 사실 이제까지 이제 FA의 지른 돈을 생각하면 이것도 좀 아쉽다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앞서 말씀드렸던 그 최은성, 안치홍은 전 사실 막 고점보다는 저점 보장형, 플로우 보장형 타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타선에 좀 더 폭발력을 더해줄 타자를 사실 한화가 자치 육성을 성공했었어야 됐는데 그 노시안 말고는 뭐 딱히 보이지는 않는 것 같고요, 거기에. 그러니까 결국 지금 보면요, 그 WL 기준으로 폰세랑 와이스 둘이 WL 기준 14를 합작을 했거든요. 이게 팀 투수 WL의 거의 절반에 해당을 해요. 그러니까 즉 타팀 기준으로 웨인 1선발을 둘을 동시에 들고 야구를 했는데 사실 5강을 못 가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그래서 종합하면은 그러니까 폰세 와이스가, 그러니까 웨인 투수가, 외국인 투수가 폰세 와이스가 아니라 그냥 리그 평균 수준이었다고 가정을 하면은 저는 한화는 냉정하게 딱 5강 전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불펜, 뭐 토종 선발, 타선이 다 리그 딱 평균을 딱 마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왜 2위를 했냐 하면은 원래 5강 가야 될 팀이 폰세 와이스가 있어서 2위를 했다. 저는 이렇게 딱 해석을 하고 싶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 팬분들은 외국인 스카우터 분들한테 감사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항상 좀 상상했던 게 이 폰세 와이스랑 저 누가 KT의 헤이스스 쿠에바스 바뀌었으면 둘의 순위가 그대로 바뀌었을까라는 좀 의문도 항상 했었어요. 근데 진짜 그랬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편으로 좀 플레이오프가 좀 걱정이 돼요. 왜냐면 이렇게 특정 투수에게 과하게 의존하는 팀이 가을에서 물 먹는 경우를 지금 너무 많이 봤거든요. 네, 쭉 보면서 뭐 가령 NC만 하더라도 뭐 패디 빠지니까 2-3년도에 패디 그랬었죠. 빠지니까 좀 어려움을 겪었고, 당장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SSG도 지금 그 화이트랑 앤더슨이 지금 이렇게 되니까 네. 지금 큰 위기에 또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처했고 네. 한화라고 그러지 말라는 네. 법이 또 없거든요. 게다가 폰세가 사실 그 폰세의 과거 이력을 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폰세가 한 시즌을 완주했다는 것 자체를 기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게 만에 하나 절대적인 에이스가 흔들리면 이게 진짜 걷잡을 수 없이 여파가 번질 수 있거든요. 그 전반적으로, 선수단 전반적으로. 그래서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하나가 과연 플레이오프를 잘 치르고 한국 시리즈 직행을 할지.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지막으로 LG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요? LG가 정규 시즌에서 자력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우승을 확정지으면서 한화랑 타이브레이커까지 가는 그런 최악의 상황까지는 마주하지를 않았는데요. LG팀 총평 어떻게 될까요? 뭐 아무튼 우승했으니까 됐죠. 네. 네, 아무튼 우승했으니까 됐고, 네, 사기 팀입니다. 그러니까 이 팀 같은 경우에는 막판에 이제 9월 막판에 수원에서 KT 3연전 스윕하면서 사실 이때 너무나도 무난하게 이제 우승을 확정짓나 싶다가도 그 뒤에 8경기가 2승 6패였어요. 이때 갑자기 네. 뜬금없이 너무 크게 무너지는 경기가 많았었는데 타선이 안 터지면서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바람에 끝까지 모르게 됐었지만 어쨌든 23년도에 이어서 또다시 2년 만에 정규 시즌 우승을 차지하면서 염경환 감독 체제 이제 3년 동안 2우승 하는 놀라운 성과를 보였고요. 올해는 23년도만큼이나 잘한 시즌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쟁자가 하나라서 좀 많이 무서웠던 것 뿐이지 오히려 저는 2-3년도보다도 나은 점이 있었을 정도였다고 생각을 해요. 올해는 일단 리그 최고의 출루마신 홍창기가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시즌이었죠. 왜냐하면 네. 그 시즌 초반의 홍창기의 모습은 너무나도 안 좋았고, 그리고 부상으로 빠진 기간이 워낙 길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런 제외 압도적인 팀 타격 지표를 기록을 했습니다. 타율 출루 1위에 WRC 플러스가 118이에요.
리그에서 가장 압도적인 타선이었습니다. 그냥 그렇다고 장타가 이 팀에 부족하냐 하면 그건 또 아닙니다. 장타를 쳐줄 수 있는 타자들이 뭐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어 있고 홈런을 실주하는 타자들도 뭐 많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수비력이 안 좋은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 팀은 수비력이 상위권에 위치한 팀이고 그죠. 네. 삼성과 더불어서 리그 최상급이니까 또 이제 좀 세부적으로 신민재, 문성주 뭐 이 선수 얘기 많이 했잖아요. 박혜민 얘기까지 할게요. 박혜민 선수까지가 이 출루에 좀 올해 갑자기 눈을 뜨면서 이 상대하는 입장에서 너무 까다로운 타자들이 많이 배치가 됐어요. 맞아요. 이게 박혜민 선수가 원래 이제 타격이 점점 그 20대 그 중반 이후로 좀 많이 슬슬 내려오면서 사실 OPS.700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수준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작년도 그렇고. 근데 올해 박혜민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1번에 놔둬도 손색이 없었을 것 같아요. 다 팀이었으면 1번에 뒀을 거예요. 네, LG라서 지금 9번에 가 있는 거지. 맞죠. 거기에다가 이제 또 특유의 빠른 발을 이용해서 또 오랜만에 도루왕을 차지하기도 했고 하다 보니까 정말 대단한 시즌이었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이제 김현수 선수가 갑자기 리바운딩 한 것도 올해 컸던 것 같아요. 왜냐면 LG에서 23년, 24년 계속 장타력이 우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그냥 정석적인 그 30대 이제 중후반 타자의 그런 에이징 커브를 따라가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올해 또 갑자기 장타를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쳤죠. 홈런도 두 자릿수를 기록을 하고 맞아요. 장타율도 원래 이제 2년 연속 아마 .400도 못 넘겼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올해 갑자기 장타율에서도 반등을 하고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팀 타선 전반적으로 진짜 쉬어갈 타선이 아니 그냥 없었다라는 생각이 그냥 늘 LG 경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체급이 달라요. 체급이. 네. 그냥 급이 달라요. 그냥 벽 하나 보고 있는 느낌이에요. 저는 사실 막말로 올해 1등을 안 하면 안 되는 스쿼드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맞습니다. 오히려 뭔가 억가가 있든지 아니면은 뭐 코칭 스태프라든가 감독이 뭔가 잘못했는지 해서 간신히 1등을 한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팀은 1등을 했어야 되는 팀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이게 팀 타선의 핵 홍창기가 몇 달을 빠졌어요? 거의 한 3-4달 빠지지 않았나요? 네. 근데 이게 오히려 더 잘 나가는 게 이게 말이 되나 싶거든요. 일단 뭐 쉬어가는 타선이 없다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규정 타적 70%를 자른 다음에 LG 타자들 보면 WRC 플러스 100 넘는, 그러니까 즉 리그 평균 이상의 타격 생산성을 보여주는 타자가 9명이에요. 9명이면 뭐예요? 타선이 저희가 9명을 짜이니까 사실상 그 주전 타자 전원이 리그 평균 이상의 타격 생산성을 보인다는 그렇죠. 말이 되고 그 말하자면 결국 출루율에서 나오는 힘이겠죠. 특히 제가 제일 인상 깊게 보는 게 뭐 오스틴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저는 구본혁이 제일 인상 깊어요. 그니까요. 내야 유틸리티가 WR 3.5를 어떻게 찍습니까? 야. 이건 사실 메이저리그면 좀 말이 되죠. 요즘 메이저리그가 또 대유틸리티 시대 아닙니까? 근데 이거 한국 야구에서는 거의 보기 힘든 일인데 어떻게 내야 유틸리티가 거의 뭐 규정 타석 근처를 찍으면서 이 정도의 퀄리티를 보여준다는 게 이게 좀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제일 부러운 건 피디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방금 말씀드렸던 출루.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선수들이 플레이트 디스플레이 너무 좋아요. 맞아요. 네, 절대 나쁜 공에 손 안 내고 공 많이 지켜보고 뭐 볼래 지면 볼래 아니면 출루면 출루 이렇게 뚝딱뚝딱 잘 돌아가는 게 정말 부럽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팀 출루율 당연히 리그 압도적인 1등이고 그러니까 각 팀, 그러니까 LG 말고 이제 다른 팀마다 보면 딱 한 명씩 그런 타자들 있잖아요. 주전 타자인데 막 냅다 휘두르면서 타출 갭이 완전히 뭐 4푼 5푼 이러면서 그 참 가슴 답답하게 만든 타자들 있죠. 뭐 글쎄요, 여기 랜더스 팬분들 계시니까 랜더스로 치는 뭐 고명준 같은 선수가 있을 거고 뭐 두산 같은 경우에는 올해 좀 뭐 주전 자리 좀 이어받기 위해 뭐 양석환 같은 선수가 있을 수도 있고 뭐 KT에도 그런 선수 있잖아요. 뭐 문상철 선수? 네, 그렇죠. 예, 그쵸. 막 일단 휘둘러야지 일내는 사람들 있죠. 근데 LG 주제는 그런 타자들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다 기본적으로 얼추 성관을 갖추고 있고 다 기본적으로 다 얼추 저점이 다 방어되는 타자들이 주전에서 쫙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쉬어가는 타선이 없다라고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냥 보면 볼수록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KBO 리그를 구성한 팀의 타선이 맞는지 싶을 정도로 참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네. 이제 뭐 타선 얘기 앞에서 많이 해주셨으니까 뭐 제가 투수진 얘기 조금 하자면 사실 여기도 진짜
KT 못지않게 정말 탄탄한 토종 삼선발이 있잖아요. 10승은 당연히 물론이고 더 대단한 게 150이닝씩 먹어준 게 진짜 너무너무 부럽더라고요. 랜더스 팬 네. 입장에서. 네. 저는 진짜 한 명만 있어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또 대체 용병을 구해와도 사기 용병이 하필 1등 팀한테. 그리고 이제 또 신인상 안현민 피해자 이제 김영우도 전반기 퍼포먼스도 엄청났는데 후반기 지표 보니까 후반기에 훨씬 더 잘 던졌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아까 이제 NC 타선 보고 시어갈 타선 없다고 했지만 사실 이건 약간 중위권 팀 기준이고 그냥 이제 이 팀은 그냥 모든 타순에 전력 투구해도 막을까 말까한 타선이라고 말해야 될 것 같네요. 김영우 얘기 잠깐 해주셨는데 김영우가 전반기에 기록했던 그 좋은 성적은 하이레버리지 상황에서 나왔던 게 거의 없었고요. 맞죠. 근데 후반기 들어오면서 이게 팀에 장현식 빠지고 뭐 김강률 빠지고 유영찬도 없었던 기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결국 쓸 사람이 김영우밖에 없어서 하이레버리지 상황에 집어넣었더니 김영우가 너무 잘해버렸어요. 잘해. 그리고 진짜 이 선수 진짜 페스티벌 정우주랑 좀 비슷하게 되게 매력적이에요. 네, 진짜 좋은 재능을 또 뽑았고 또 그리고 LG는 올해 드래프트에서도 뭐 저번에 김영우 밀려서 뽑았던 것도 그렇고 양우진 밀려서 뽑았던 네, 것도 이번에도. 그렇고 참 될 팀은 되는 팀인가 싶기도 해요. 이런 거 보면. 양우진 뽑은 것도 결국 김영우의 사례가 있지 않았나 네, 싶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김영우가 공만 보면 절대 10순위까지 밀릴 선수가 절대 아닌데 그리고 팔꿈치 부상 이력 때문에 네, 10순위까지 리스키하잖아요. 밀렸잖아요. 그리고 양우진 선수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2픽이 유력한 선수였는데 박준일 이어서 그 피로골절이었죠. 네. 피로골절 때문에 밀린 걸 LG는 그냥 김영우 보니까 야 이거 공 좋으면은 좀 리스크 안 떨어도 그냥 뽑자라는 마인드로 뭐 양우진 선수를 기다리지도 않았겠죠. 사실 앞에서 뽑아할 거라고 누가 생각을 그렇게 생각 못했을 거예요. 했는데 오니까 뭐야 이거 김영우 뭐 마크 2잖아 하면서 그냥 낼름 예 맞습니다. 집어간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또 올해 LG 전반적으로 저는 그래도 염경엽 감독 운영 근 3년이 뭐야? 이 감독님이 그 어느 팀 감독으로 부임했던 그 시기든 간에 그냥 모든 거 통틀어서 가장 잘한 시즌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23년도에는 우승 시즌이긴 했지만 어쨌든 이제 과하게 많이 뛰고 이제 과하게 이제 불펜 굴리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사실 팬들의 불만이 없다고는 말을 못 하겠잖아요. 없다고는 말을 못 하는 시즌이었는데 올해 염경엽 감독 욕을 한 사람이 있나 모르겠네요. 저는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이 경협볼이라고 부르는 그 소위 말해서 이제 스몰볼 야구 뛰는 야구를 굉장히 많이 줄이기도 했고 이제 안 되는 거 아는 거예요. 예, 이게 어차피 그냥 도루 안 해도 어차피 다 출루하고 다 잘 치는데 뭐 굳이 그렇게 힘들게 도루를 합니까? 그리고 또 찾아보면서 되게 놀라웠던 점은 뭐 이거는 어쨌든 불펜 뎁스가 탄탄하니까도 있지만 LG가 연투 관리 진짜 잘했더라고요. 이거는 맞아요. 진짜 말도 안 되게 잘했더라고요. 3연투가 거의 없잖아요. 3연투가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연계입니다. 연계가 제일 없죠. 와, 네, 그거. 제일 없고 그냥 연투도 제일 없고요. 멀티이닝 소화도 제일 없습니다. 물론 이거는 불펜의 양적인 측면이 좀 많이 작용을 한 게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 KT 팬님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이 제일 부러웠던 한 해지 않았나 싶습니다. 참 그러니까 3연투 없는 게 더 대단한 게 올 시즌 LG가 내내 불펜 사정이 엄청 좋았다고는 절대 말할 수가 없잖아요. 부상 때문에 좀 많이 그렇죠. 빠지기도 했었고. 네. 그러니까 분명히 3연투에 대한 유혹이 없는 시기가 없었죠. 그러니까 3연투에 대한 유혹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시즌이었는데 불펜 사정만 따지면 네. 이걸 이렇게 완벽하게 관리한 것도 참 대단하다 생각이 들고 그 염경엽 감독의 그 뛰는 야구 그 주런 게 뛰긴 여전히 많이 뛰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드디어 올 시즌 그 도루 성공률 최하위를 벗어났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주루밸류도 최하위를 벗어났고 그러니까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거죠. 물론 뭐 염경엽 감독님의 그 구력이라보다는 그 감독 이력을 생각하면 벌써 올해가 몇 년 차입니까? 랜더스에서 2년 계셨고 랜더스 SK에서 2년 계셨고 그때 당시 넥슨에서 3년 정도 계셨어요. 네. 거의 지금 8년 차, 9년 차인데 이제는 뭐 그 정말 그 감독으로서 원숙해지신 많이 발전. 그런 시즌이 아닌가 생각이 네,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LG 총평까지 마무리해봤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포스트 시즌에 진출한 5개 팀,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된 가을 야구 경기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안 그래도 일정이 많이 밀렸는데 계속되는 가을비로 인해서 앞으로 또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비도 자주 오고 날씨도 추운 만큼 선수들은 부상 없이 경기 준비하시면 좋겠고, 직관 가시는 야구 팬분들도 건강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경기들이 어떻게 펼쳐질지 저희와 함께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그럼 저희는 다음 방송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수다, 야자수.